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귀성 행렬이 오늘 새벽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귀성길 차량 정체는 오늘 정오 무렵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 아침 재래시장을 찾은 데 이어 내일은 여수향이라면서 해맞이를 하기로 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서 민생 탐방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설 연휴가 AI 확산의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어서 귀성객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명령의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임에 따라 제2순환도로의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귀성길 교통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광주 요금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인정 기자 전해주시죠. 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이곳 광주 근처에서는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는 들어오는 차량이 확실히 늘어난 모습인데요. 지금 광주에 도착하고 있는 차량들은 밤사이 일찌감치 길을 나섰던 귀성 차량들입니다. 이제 날이 밝으면 날이 밝은 뒤 출발하시면 광주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서울을 출발하면 요금소를 기준으로 광주까지 6시간 50분, 목포까지는 7시간이 걸립니다. 아직까지는 평일 수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광주도 정오부터는 정체되는 구간이 생기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9만여 대의 귀성 차량이 광주 전남 쪽에 들어옵니다. 설날 당일인 내일은 귀성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겠습니다. 5만여 대 정도 늘어난 33만 8천여 대가 유입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131만 대의 귀성 차량이 광주 전남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말이 끼어 연휴가 짧은 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차량 분산이 있지만 정체 피하려면 빨리 출발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요금소에서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오늘도 광주에서 민생 탐방을 계속합니다. 김한길 대표는 어제 저녁 광주 상무역에서 토크 콘서트를 연 데 이어 오늘은 아침부터 남광주 시장을 들러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또 병원 응급실과 소방서, 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한 뒤 여수로 이동해 내일은 향일암에서 해맞이를 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새정치추진위원회의 윤장현 공동위원장은 오늘 저녁 전남대 후문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올해 설 명절은 그 어느 해보다 우울할 것 같습니다.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축사농가는 물론 주민들도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만여 마리의 오리가 살처분된 농장입니다.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비적 차원에서 기르던 오리를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농장주 마음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입식을 못 해불고 3개월 동안 놀아야 하잖아요. 그럼 뭐 생계에도 문제가. 전남에서 접수된 AI 의심축 신고는 4건으로 2건은 고병원성 확진, 나머지 2건은 조사 중입니다. 지난 24일 첫 의심 신고 이후 19개 농장에서 4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 매몰됐습니다. 농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장사를 못하고 세개하면 거래처가 또 떨어져 버리죠, 그동안에.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 우리는 사업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영업을. AI 의심 신고가 된 농장 인근 마을에도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주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명절을 함께 보내기 위해 내려온다는 가족들을 어떻게 할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오지 말라고 하지만 늙은이들 사는데 안 올 수가 있어. 자식 둘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걱정이죠 지금. 즐거운 설 명절은 포기해야 할 상황입니다. 명절 다치고 이 근처에 이제 아예 하다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자녀들도 오락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 설 연휴는 AI 확산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중대 기로가 되고 있습니다. AI와의 싸움을 끝내고 평온해지기를 바라는 것, 축산 농민은 물론 지역민 모두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직장인들의 설 상여금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은 지난해보다 설 상여금이 줄었고 대기업은 나름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사원 박모 씨는 이번 설에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상여금이 줄어 설 명절 보너스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고 애들 세뱃돈도 줘야 되는데 이게 상여금이 안 나오니까 정말 이게 뭐 설 분위기도 안 나고 정말 깝깝합니다. 광주 하남 산업단지에 종업원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한 곳이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광주 전남 지역본부의 조사 결과 이 지역 중소업체 10곳 중 4곳은 아예 설 상여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평균 71만 7천 원으로 차례상과 세뱃돈 지출 등 겨우 생색내기 수준입니다. 내수경기 침체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게 주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은 연봉의 10%를 성과금으로 받습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은 통상 임금의 50%와 귀향비 80만 원, 선물비 25만 원을 설 상해로 지급받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의 차이, 즉 소득의 양극화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설 명절 선물은 1, 2만 원짜리 저렴한 선물 세트와 함께 수십만 원에 이르는 고가 선물 세트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중저가대의 청과나 건강식품 그리고 특화 상품인 종가지 식당, 파이브스타 명의명산들의 주로 신장세를 보고 있습니다. 설 보너스의 양극화는 삶의 질의 차이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제2순환도로에 관리 운영권을 매입하겠다는 광주시의 계획이 당장은 실현되기 어렵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광주 순환도로 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명령의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 지정을 중도 해지하고 운영권을 매입하겠다던 광주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결정대로 다음 달 7일까지 맥쿼리 측이 자본금 200억 원을 내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로 본사를 옮기게 될 공공기관의 면모를 들여다보는 연속기획보도입니다. 오늘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에너지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력거래소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전력의 심장부입니다. 24시간 쉼없이 운영되는 상황실은 전력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름과 겨울철 전력난이 발생했을 때 무사히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발전소와 변전소를 감시하고 제어하는 곳입니다. 전력거래소가 오는 10월에 이전하면 광주 전남은 핵심 국가시설을 보유하게 됩니다. 기능이 붕괴되거나 역할을 상실하게 되면은 지금 정전 사태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저희들도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옮기는 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한국전력은 직원 수만 무려 19,000명에 이릅니다. 총 자산 규모는 146조 원, 명실공히 에너지 분야 대표 공기업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를 비롯해 한전, KDN과 KPS 등 에너지 기관들이 비슷한 시기에 차례로 이전을 마칩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인 만큼 공학 관련 전공자들이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공학 전공한 기술직 직원들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경이나 법정이나 인문 여러 가지 전공을 한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관련 공기업들이 빛가람 혁신도시의 둥지를 틀고 난 뒤에는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나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동반 성장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국민주주의 전당 정상화 시민대책위가 광주 교도소 자리에 구치소를 세우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법무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재 광주교도소 부지 일부에 구치소 신설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교도소 이전 후 한국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바랐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의 답변은 여론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나주의 한 마을에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11시 30분쯤 나주시 반남면 대안리 일대 주택 30가구에서 갑자기 정전이 발생해 40여 분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야 시간 갑작스러운 정전에 주민들이 난방을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전은 전봇대 변압기에 나뭇가지가 닿아 고장이 나면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휴 첫날인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시작된 비는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낮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광주 전남 5mm로 그리 많지 않은 양입니다. 현재 아침에 내린 비로 시정거리가 좋지 않습니다. 광주가 0.7km, 순천이 0.6km를 보이고 있는데요. 시야가 많이 짧으니까요. 귀성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황사와 미세먼지 소식도 있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비 소식이 잦습니다.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반복할 텐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겨울비치고 제법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기온은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 담양과 구례가 6도, 광주와 화순이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장성과 영광이 9도, 광주와 화순이 10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난 후 추위가 찾아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낮 기온은 4도에 머물겠고 화요일 아침에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